반갑습니다. 아마추어형 골프스윙 클리닉의 스윙연구가 황진웅입니다. 오늘은 기초 시리즈 21탄입니다. 20탄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열심 회원들이 이제 볼 수 있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20탄 내용이 진짜 제가 잔머리를 정말 잘 굴리고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뭐 후기라도 하나 남기셔서 열심히 회원이 되시면 그 영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정말 뭔가 골프채의 이제 원리, 그리고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20탄을 카페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탄은 뭐라 할 거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처럼 저도 프로들 영상을 많이 봅니다. 왜냐면 안 보려고 해도 알고리즘이 매일 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정말 썸네일이 아니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맨날 요거 하면 프로 따느냐, 요거 이제 대박이에요, 이것만 하면 이게 아무튼 헤드가 맨날 던져져요, 이것만 하면은 드라이버 똑바로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어그로가 많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려나, 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들어가면 그냥 저도 클릭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맨날 보던 소리, 여러분들이 다 아는 소리, 그걸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소리인데 한 번 더 프로가 읊어주면은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건데 그 내용으로 골프가 안 되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그 프로가 말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뭔가 기초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골프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회수가 많고 리플이 많고 레슨 잘한다는 소리하고,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제가 또 영상 하나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말해드릴 거는, 자신이 아는 지식이 요만큼 있으면은 그 범위 안에서만 레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하면, 제가 단어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사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득 뭐가 생각이 나요? 그냥 우리 과일 사과가 나죠. 그러면 사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과일에 대한 그 하나밖에 설명을 못 하겠잖아요. 근데 또 사과는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알면은 이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 그 사람한테는 사과라는 과일의 단어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과에 대한 그런 이제 의미가 필요한지, 내가 두 가지를 알면은 두 가지 다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사과라는 단어의 의미를 과일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밖에 전달을 못 합니다. 그래서 레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특히 뭔가 이게 맞다, 이게 정확하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 하나만 배웠어요.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고 나서 자기가 느끼면서 이런 방법을 저처럼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자기 스윙을 정말 많은 미스 속에서 자기 스윙을 만들었으면은, 자기도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한다는 걸 아니까, 이런 방법도 해봐라, 이런 방법도 해봐라. 그래서 사람에 맞춰서 너는 이게 팔이 기니까 팔을 좀 휘둘러라, 하체가 튼튼하니까 하체를 휘둘러라, 아니면은 보디빌딩 한 사람들은 팔이 이렇게 안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팔도 안 모이고 뭔가 몸이 둔하니까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데드리프트 등짝이 워낙 크니까 등짝을 써라.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무조건 어드레스는 이렇게, 그리고 몸통 회전, 팔 쓰지 말고 그냥 요것만 주입을 받은 거예요. 주입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한 가지로 프로가 되고 잘하면은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자기가 배운 그대로 가르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나 봤어요. 레슨을 하나 봤는데 요런 레슨입니다. 아이언을 잘 치려면은, 특히 아이언, 드라이버 말고 아이언을 잘 치려면은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커핑이 되면 안 된다.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손목이 평평하게 플랫하게 돼야 아이언이 똑바로 날아간다.
커핑이 되면 페이스가 뭐 열리거나 아니면 어디로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이언을 잘 치려면은 뭐 다른 채는 몰라도 특히 아이언을 잘 치려면 무조건 이렇게 평평하게 가야 된다. 그 레슨이 있더라고요. 뭐 맞는 소리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커핑되면 아이언은 무조건 못 친다는 소리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면 이렇게 하면 못 친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필 매킨슨, 버버 왓슨, 그리고 전설의 벤 호건. 벤 호건은 플랫하게 하니까 훅 나니까 일부러 커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잘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티칭 프로보다 100배, 1000배, 만배는 잘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로리도 약간 커핑을 합니다. 로리가 완전 평평하게 안 해요. 티칭 프로가 무조건 평평하게 해야 잘 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커핑을 하고 훨씬 더 세계적인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요런 방법도 있고 요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공을 치러 들어갈 때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의 각도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길게는 안 할게요. 어이구 45초. 그냥 제가 시범을 먼저 보일게요. 그 영상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평평하게 해야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다. 그냥 똑바로 하긴 했죠. 근데 저는 커핑을 합니다. 왜? 저는 보우로 하면은 뭔가 이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막 요즘에 테니스에 미친 게, 테니스는 진짜 뭐 탁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는 그렇진 않지만 탁구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공이 어디로 날라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맞춰서 이 도구를 어떻게든 잘 돌아서 로브도 띄우고 막 탑스핀도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롭샷도 하고 그 다음에 백핸드도 하고, 내가 들고 있는 도구를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수십만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네트를 잘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를 잘 다루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골프도 마찬가지. 자, 연장을 하고 그렇게 길게는 안 할게요. 저는 골프도 마찬가지. 이 골프도 테니스나 그냥 골프라는 운동이 아닌 그냥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젓가락질을 하거나 도구를 다루는 것처럼 이 도구를 내가 자유롭게 막 다루면서 하는 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냥 똑바로 빼고 똑바로만 치세요 하면은 저는 재미가 없어서 골프 안 할 것 같아요. 자기의 재미죠. 저는 뭐 프로 뭐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븐 언더를 뭐 칠 이유도 없고 그냥 80타 초반 중반만 치면 재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중에 한 80타 뭐 중반 초반만 돼도 이미 이제 모든 프로들이나 제 손을 떠나갑니다. 그때부터는 한 80타 초반만 어느 정도 평균이어야 된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싱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자기 스윙을 만들어 가면 돼요. 남 말 안 듣습니다. 80타 초반만 돼도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제 뭐 독학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한 그 정도만 만들어 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80타 초반 정도, 평균 정도. 그래서 요렇게 똑바로 빼고 똑바로 쳐서 잘 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 도구를 그리고 골프는 이제 항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도구를 막 이상하게 막 다루면은 일관성이 막 떨어진다. 무조건 똑바로 빼고 똑바로 쳐라.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골프의 뭔가 교과서 같지만 요렇게 다루는 선수 누구예요? 이렇게 치는 선수 있죠? 누구예요? 매트 울프. 그러면은 그 레슨 프로 똑바로 빼고 똑바로 쳐라는 레슨 프로가 잘 쳐요? 매트 울프가 잘 쳐요? 뭐 답 나오죠? 그러면 또 그 레슨 프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매트 울프니까 가능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정확하게 교과서처럼 해야 돼. 그 사람은 세계적인 레벨이고 그 사람의 독특한 그런 동작이니까 저런 건 배우고 따라하면 안 돼. 버버 왓슨 같은, 매트 울프 같은. 무조건 골프를 잘 치려면 그래도 교과서처럼 이렇게 플랫하게 하고 몸통을 돌리고 팔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됐어요. 사람마다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이한테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레슨의 역할입니다. 무조건 이것만 하라라는 게 레슨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커핑을 하고 보호를 하고 똑바로 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자, 요것만 하면 돼요. 프로들 특히 여기 플랫하게 만들어서 해는 또 플랫하게 만들어서 똑바로 보내야지 뭔가 아이언이 맞다. 아까 말한 그 레슨 프로들처럼. 아니면은 페이스를 이렇게 돌리지 말고 똑바로 왔다 똑바로 빼라라고 레슨하는 사람들은 특히 왼팔이 중요합니다. 왼팔을 어떻게 쓰냐면 이 어드레스 할 때 잘 보세요. 어드레스 할 때 프로들은 이렇게 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스윙에서 왼팔은 이렇게 말리면서 스윙을 해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말아놓고 그냥 그대로 치는 프로도 있겠지만 어드레스 때는 편하게 이렇게 있다가 백스윙을 하고 보통 손목을 이렇게 보호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손목을 보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있는 팔 자체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그게 편한 사람,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은 백스윙 탑이 플랫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플랫하고 이렇게 페이스가 딱 맞춰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 팔을 안쪽으로 잡아 돌리면서 이렇게 가야 페이스가 타고 이게 공을 똑바로 가면서 페이스를 밀어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레슨할 때는 무조건 평행하게 플랫하게 해야 공이 똑바로 나가고 커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모르니까, 이 방법 하나밖에. 그리고 이 방법이 무슨 생각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딱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왼팔이 이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왼팔의 움직임이 어떻냐면은 딱지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왼팔로 밑에 있는 딱지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오른손잡이가 잘 보세요. 우리 골프는 왼팔로 왼손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지를 이렇게 칠 때 이쪽 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힘이 안 나요. 힘이. 그래서 우리가 왼손으로도 오른팔이 다쳤는데 우리 딱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손으로도 뭔가 딱지를 올리려면은 요렇게 돌려야 돼요. 안쪽으로 돌려서 요렇게 치죠. 그죠? 그래야지 딱지가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탕 치면 딱지가 그나마 넘어갈 거잖아요. 오른팔이 다쳤을 경우에. 왼손잡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딱지를 이쪽으로 돌리면은 내 팔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죠. 그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은 백스윙 때 이렇게 올라가도 항상 안쪽으로 돌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기 때문에 이게 플랫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딱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위에서 딱 내려 찍으면은 페이스가 일자로 그냥 똑바로 갔다 똑바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거를 뭔가, 그리고 특히 이렇게 보호를 하는 사람도 눌러쳐라, 덮어쳐라 이런 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언으로 그냥 공을 이렇게 덮으세요. 그리고 위에서 그냥 내려오면은 그대로 이게 지금 평평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서 그대로 이렇게 탕 칩니다. 그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팔을 돌려서 아이언으로 헤드로 미리 공을 덮어놓고 위에서 누르면은 플랫하게 요 한 상태에서 왼팔을 그대로 오면은 그대로 공이 그냥 일직선 요로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이 손이 항상 안쪽으로 말리는 사람들은 평행하고 올라가서 안쪽으로 이걸 이렇게 말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피니시를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게 이 안쪽으로 많은 사람들은 항상 플랫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면
안쪽으로 말아서 안쪽으로 만다. 그럼 지금은 약간 열리면서 맞긴 했는데 저는 이 방법은 안 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페이스를 처음부터 약간 닫아놓는 느낌으로 가서 뭐 똑바로 본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닫아놓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선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열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좀 닫혀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똑바로 가서 딱 빼서 그대로 밀어버리면은 그냥 똑바로 간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핑. 저는 커핑입니다. 커핑이 편해요. 그래서 플랫하게 하는 사람의 느낌이 알죠. 플랫한 사람들은 항상 왼팔이 그냥 안쪽으로 말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 그래서 보호를 하는, 보호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안쪽으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잘 보세요. 나는 안쪽으로 말려고 하는데 어차피 관성은 저쪽으로 가거든요. 헤드는 저쪽으로 가니까 나는 안쪽으로 말고 싶어도 이게 보호가 돌아가면서 다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레슨에서 이걸 보호를 하면서 앞으로 내보내라고 하니까, 내보내라고 하면은 공을 맞추기 전에 보호가 안 됩니다. 이걸 여기 공간에서 안쪽으로 말아야지 이 공에 도착하기 전에 보호를 만들면서 가는데, 레슨에서는 전부 다 공을 맞추고 임팩을 하면서 보호를 만들고 내보내라고 하니까 정작 공을 맞출 때는 커핑이 돼 있어요. 못 말아요. 그래서 이걸 안쪽으로 마는 사람들, 안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손목이 좀 아파요. 그리고 이제 커핑을 하는 사람들, 저는 그냥 편안하게 올라갈 때 이렇게 커핑이 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똑바로 쳐요. 한번 제대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커핑. 그래서 저는 또 크로스오버가 되죠. 근데 요즘에는 크로스오버 스윙이 더 유행을 하죠. 매트 울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PGA 선수들도. 그래서 저는 커핑을 그냥 편안하게 하고, 아이씨, 아야, 저 엘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또 사람의 습관이 무서운 게, 방금 제가 안쪽으로 많은 이게 페이스를 닫는 걸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 저도 모르게 저는 페이스가 약간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편한 사람인데, 아까 몇 번 연습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붙어가, 안쪽으로 이걸 확 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안 맞는 동작은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연습을 딱 몇 번 해보면 그 습관이 완전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팡 이렇게 치면은, 조금 연장을 할게요. 커핑을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커핑을 해서 퉁 치면 뭐 공을 똑바로 보내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레슨 프로에 말하면 커핑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똑바로 해야지 아이언이 똑바로 날아가는데 생각하는데, 저는 커핑을 하고 뭐 필드에서 뭐 파3에서 뭐 잘 보내고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아이언으로. 그러면은 커핑을 하는 사람들, 아까 이제 보호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평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왼손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게 맞으면은 그냥 자기 그걸 이제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커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냐면, 지금도 커핑을 하면서 요렇게 쳤죠. 커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특히 야구 선수들 중에 투수들이 골프를 잘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타자들은 대부분 악성 슬라이스예요. 뭐 양준혁 선수나 보면은, 윤성민 선수는 그나마 골프에 진짜 진심이라서 처음에 슬라이스가 나는 거를 그걸 페이드로 만들어서 그렇게 잘 치지만, 그 페이드라는 것 자체도 처음에는 악성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났을 거잖아요. 그 악성 슬라이스가 나는 거를 약간 왼쪽으로 출발시켜서 약간 슬라이스성의 페이드를 이제 치는데, 워낙 그래도 파워가 나니까 뭐 윤성민 선수 그리고 또 투수였었고, 근데 타자들은 웬만하면 다 악성 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투수가 잘 치는 이유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왼손, 아까 커핑하는 거라 했죠. 커핑을 하면서도 똑바로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구에서 캐치볼을 하고 던지는 건 비슷해요. 우리 야구 글러브는 왼손에 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받아요? 요렇게 받습니다. 요렇게. 공이 저쪽에서 날라오면 요렇게 딱 받아요. 글러브를 이렇게 받잖아요. 요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글러브가 내 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받으면 딱 어떻게 돼 있어요? 커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똑바른 거예요.
날라오는 공을 똑바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탁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내 쪽으로 날라온다. 내 쪽으로 날라오면 받았죠. 그리고 투수들은 특히 이제 투수나 유격수나 아니면은 뭔가 공을 던지는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는 순간적으로 받아서 잘 보세요. 왼손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오른손을 딱 바꾸고 나서 이 왼손을 안쪽으로 이쪽으로 감아요.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투수들도 처음에 이렇게 와인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요. 그 보호하는 사람들은 안쪽으로 간다라고 했죠. 안쪽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힘도 못 줍니다. 투수들은. 이렇게 와서 밖을 보면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순간적으로 이 손을 요쪽으로 이렇게 감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으면서 던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왼손의 각도가 똑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요 각도예요. 요 각도. 이 각도로 올라가면은 딱 커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투수들은 그나마 골프를 잘 치는데 야구 선수들은 악성 슬라이스라는 것 자체가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공을 던질 때 글러브를 해서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 왼손을 잡아 돌리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구속은 오른손으로 강하게 던지는 그것보다 왼손을 잡아 돌려서 이걸 끌어당기는 힘이 구속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러브를 접어서 몸에 확 붙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춤을 추니까 턴도 앞손을 잡아 뭔가 보내고 잡아 당기면은 이런 힘으로 돕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왼손을 굉장히 잘 써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치면은 커핑으로 이렇게 올라갔어도 이걸 굉장히 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커핑이 되면 열린다라고 하거든요. 헤드가. 열린 헤드를 굉장히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게 편합니다. 저는 턴 돌 때 이런 식으로 턴 돌 때도 우리는 손을 이렇게 평행하게나 이렇게 안쪽으로 말진 않어요. 밖으로 이렇게 해요. 밖으로. 그래야지 힘을 밖으로 전달시켜서 원심력이라는 힘을 이제 끌어낼 수가 있어요. 관성을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밖으로 올라가서 이 왼손을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 아까 말한 보호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왼손은 그냥 똑바로 가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감는 능력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손을 밖으로 회전을 하면서 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차이가 보호를 무조건 해야 되고, 플랫을 무조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커핑을 해도 잘 날리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와서 공을 던진다는 글러브를 감아서 탕 치면은 이런 느낌으로 왼손 오른손을 따로 써요. 그리고 또 플랫하게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때 왼손 안쪽을 이렇게 돌리는 안쪽으로 감는 것만 하니까 이걸 안쪽으로 감으면서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여기 삼각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교과서 프로들은 안쪽으로 감으면서 이 삼각형을 똑바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 유지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양손을 따로 쓰는 사람들, 이 투수가 이래가지고 양손을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왼손이 나가고 잡아 돌리고 오른손이, 그러니까 턴 도는 거랑 똑같거든요. 턴도 오른손 왼손을 같이 돌리는 게 아니고 오른손 쓰고 왼손 쓰고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나누는 사람들은 또 이제 커핑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커핑을 하면은 왼손을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야구 선수들, 특히 타자들은 이게 왜 안 되냐면, 타자들도 유격수 할 때나 아니면 수비할 때는 당연히 캐치볼을 딱 하는 순간 이렇게 잡아 돌리고 던집니다. 야구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타자들도 투수들 할 수 있고 투수들도 타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본업이, 타자는 잘 보세요. 타자는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잡으면은 뭔가 공을 똑바로 잡긴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배트를 휘두를 때는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마르면서 이렇게 못 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뽑아내요. 그대로. 오히려 이렇게 뽑아내요.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공을 잡는 요 각도를 더 돌려요. 완전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완전 손목이 요렇게 그 야구 선수들 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가서 딱 막아야 돼요.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모르니까. 왜냐면 그냥 휘두르면은 헛스윙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딱 하면서 이 왼손으로 이렇게 손목을 완전히 딱 세워서 이 배트를 딱 막아서 내가 볼이냐 스트라이크를 거릅니다. 그리고 탁 막다가 내가 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툭 놔버리면 이제 타자들이 이제 홈런을 할 때 뭐 아니면 타격을 할 때. 그래서 타자들도 수비를 할 때는 이런 움직임으로 공을 던지지만 자신의 본업을 할 때는 이 동작을 안 쓰니까 타자들이 기본적으로 타격의 원리로 스윙을 하면은 왼손을 잡아 돌리는 걸 안 하는데 올라갈 때는 커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커핑으로 올라가서 왼손을 잡아 돌리는 걸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치니까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바로 슬라이스가 나는 거, 악성 슬라이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여기서 선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아까 사과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자신한테 맞는 게 지금 과일의 사과인가 아니면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걸 정확하게 단어를 선택을 하고 의미를 알고 그걸 정확하게 이제 써야겠죠. 그런 것처럼 전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보호를 하는 거는 항상 그냥 요사에서 안쪽으로 요쪽으로 말리는 사람들. 나가면서 말면은 이미 늦어요.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때 안쪽으로 말면 그냥 양손의 삼각형이 그대로 통과를 하면서 바디턴으로 밀면은 그냥 플랫하고 요렇게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넉넉하게 커핑을 하세요. 저처럼. 근데 커핑을 할 때 중요한 게 정말 요렇게 와서 공을 던질 때 이걸 감아서 요렇게 감아서 왼손을 적극적으로 쓰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커핑을 하고 왼손을 안 쓰고 그대로 치면 안 돼요. 커핑을 한다라는 거는 왼손을 적극적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왼손을 굉장히 저는 4, 5년 전부터 연습은 왼손밖에 안 합니다. 왼손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제가 말한 커핑의 자세에서 훨씬 더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고 멀리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18초 남았네. 안쪽으로 말리는 사람들의 보호. 안쪽으로 말리고 상적혼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민다. 요거는 제가 좀 안 어울리는 스윙이라서 이게 하면 좀 미스샷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커핑을 하고 왼손을 적극적으로 쓴다. 어이씨.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모든 영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커핑을 하고 이 왼손을 적극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커핑을 하고 왼손을 적극적으로 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게 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거는 모릅니다. 처음 여러분들한테 빙의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몸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념을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건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근데 자기한테 스스로 찾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요. 저는 보호를 하면 좀 미스샷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공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호를 해도 어느 정도 칠 수 있고 커핑을 해도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보호는 난 손목도 아프고 뭔가 이거는 재미도 없고 뭔가 그냥 나한테 안 맞아.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안 맞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커핑으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레슨을 보고 그런 레슨을 보고 무조건 손목을 펑펑하게 해야 된다. 이것만 그냥 보고 따라하고 이것만 하나 했다. 그러면은 제가 커핑을 하면 무조건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나한테 커핑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보호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보호로 계속 아니면 플랫하게 계속 연습하면은 안 맞는 걸 계속 저는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여러 가지를 해보고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해보고 거기서 저한테 맞는 거를 자꾸 흡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백스윙에서 탑에서
손목이 플랫해야 돼요, 커핑해야 돼요, 어떻게 방향해야 돼요. 요새 선수들은 또 이렇게 막 꺾고 하니까, 이렇게 꺾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플랫하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커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왼손을 어떻게 쓰는지, 어느 게 쓰는지, 안쪽으로 많은 능력이 뛰어난지 아니면 밖으로 이렇게 잡아 돌리는 능력이 뛰어난지, 이거를 통해서 왼손의 능력을 자신이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지 자신의 백스윙 탑도 자신한테 맞는 백스윙 탑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